바로 진행하나요? 네,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그 못 들으시거나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데브메이트에서 신사업 총괄하고 있는 홍종현 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부에서는 저희 V리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간담회를 진행을 했다면 2부에서는 약간 기술적인 내용으로 3D 버추얼 스튜디오, 저희는 이제 옵티트랙 기반으로 한 광학식 모션 캡처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기술적인 내용의 포스트 모템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나 조금 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스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1부 때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굉장히 버추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추얼하지 않은 방송이니까 네, 이 부분도 같이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포스트 모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용어 설명도 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저희 이제 로엔님 방송 영상인데요. 이렇게 좀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거 봐, 이거 봐. 내 쭈쭈 장난 아닌데? 네, 이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프님도 같이 이제 미사일 손 얹어달라고? 진행을 하셨죠. 이거 합성이 스샷을 해서 미사일에다가 달아두세요. 아니 이렇게 해서 달아둘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두면 되지 않을까? 네, 보시면 이제 두 분 모두 페이셜, 손가락 그리고 이제 몸 전체에 대해서 트래킹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저희가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버추얼하지 않은 기술 설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저희 V리지 콘텐츠를 즐겨주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좀 듣고 싶지 않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 모템이 뭐냐면 이제 기업에서 특정 과제를 완료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이 프로젝트에서 잘된 점이 무엇인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회고를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V리지는 업계를 리딩하는 버추얼 프로덕션으로서 국내 버추얼 프로덕션 최초로 옵티트랙을 활용한 스튜디오를 설립,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자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버추얼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한 서브컬처 통합 IP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IP를 기반으로 이제 영상, 게임, 애니 등의 콘텐츠를 배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P의 확장을 위해서는 차별화되는 3D 오리지널 모델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모델 같은 퀄리티와 방향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발족하기 전에 정해놓은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해당 그래픽의 퀄리티로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 하프님과 로엔님의 초기 오리지널 3D 시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카툰 그래픽의 형태를 띠는 그런 모델링을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이쪽 좀 그래픽 퀄리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리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리깅이라는 거는 이제 모델을 만들고 모델 안에 뼈를 심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뼈를 심어줘서 애니메이션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데 지금 다이나믹 본이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치마가 좀 뚫려 보이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수정을 했죠.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리깅 같은 경우도 좀 자연스럽게 되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켈레톤 본을 이용해서 작업이 되었고요. 이제 카툰 렌더링과 URP 기반의 모델링을 좀 끝내고 어떠한 모션 캡처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어떠한 모션 캡처 장비를 고려를 했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현재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진행을 했었던 거는 퍼셉션 뉴런이라는 장비를 좀
사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광학식 모션 캡처 장비와는 좀 다르게 이제 슈트를 입고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지금 이거 화면을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퍼세션 뉴런과 다른 퍼세션 뉴런 시리즈와 옵티트랙을 비교한 좀 영상인데요. 이제 보시면 애니메이션 자체가 라이브 스트리밍 하기에는 그렇게 막 적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이 영상에도 나오는데 네, 우마뼈이에 사용된 그 모션 캡처 장비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영상을 넘길게요. 약간 이 발 부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겹치거나 이렇게 고개 같은 경우가 다시 안 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영상에 보시면 이제 옵티트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래킹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과 여러 가지 레퍼런스 그리고 자료 같은 자료를 좀 이제 검토를 해본 결과 이제 광학식 모션 캡처 장비를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바로 옵티트랙을 이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관성식 장비로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광학식 장비 중에 옵티트랙사의 장비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스튜디오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어떤 장비들을 구매를 했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 있어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옵티트랙 프라임 카메라를 13개, 13을 24개 구매를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카메라 하나를 이제 24대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또 이제 스튜디오에 설치하는 과정도 이제 후에 나오는데 그것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지금 24대가 현재 스튜디오에 있고요. 그 말고 어떤 게 또 필요하냐? 자, 옵티트랙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대응되는 슈트가 필요합니다. 이제 광학식 모션 캡처 장비는 카메라에서 빛을 반사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모션 캡처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슈트를 입은 다음에 이제 마커라는 것을 몸에 부착을 합니다. 이제 여기는 손에 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 마커를 온몸에 부착을 해야 돼요. 온몸에 부착된 마커를 이제 광학식 카메라가 추적을 해서 모션 캡처를 좀 진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션 캡처 슈트와 핸드킷을 이제 3개 정도 구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약간 환 공포증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 마커 세트가 3개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려면은 굉장히 귀찮고 이제 입으시면은 좀 더워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완드라는 건데 이제 광학식 카메라 장비가 공간을 인식하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완드킷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스퀘어라고 해서 공간을 인식을 한 다음에 수직 수평을 맞추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제 이것도 한 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들은 랜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랜선을 구매를 했고 그 랜선을 담을 수 있는 PoE 스위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도 TV, 모니터, 컴퓨터 같은 기기들을 세팅을 했고요. 이건 이제 옵티트랙 하드웨어 키라는 건데 옵티트랙을 카메라와 슈트를 구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옵티트랙 모션 캡처 소프트웨어를 또 구매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은 라이센스 키가 이 하드웨어 키에 좀 담겨져 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도 구매를 했고요. 이건 이제 모티브라는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구매한 리스트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이제 이 구매한 장비들을 가지고 R&D를 좀 거쳤어요. 네. 근데 R&D를 거치기 전에 죄송합니다. R&D를 거치기 전에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사무실밖에 없단 말이죠. 이때 기준으로는. 그래서 옵티트랙을 위한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매물을 좀 탐색을 했고 그 매물을 찾자마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라이센스 키 잃어버리면 심할서죠.
처음에는 약간 이런 식의 공간이었어요. 보시면 이제 댄스 연습실로 좀 활용되도 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 층고가 중요해서 지층으로 좀 매물을 구했고요. 네, 맞습니다. 스튜디오 없이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네, 서울에 좀 부동산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 철거를 하고 이제 인테리어를 작업을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을 반사하기 쉽게 검은색 도료를 페인트를 칠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인테리어가 끝나고 타일 도장하고 위에 보시면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 이제 천장에 브라켓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하나하나 이렇게 붙인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몰딩 작업도 해서 전선이 안 보이도록 좀 작업도 진행을 했고요. 네, 이게 저희 스튜디오인데 이제 처음 보시겠죠? 네. 네. 아, 촌장님은 아니시고요. 이제 근데 이게 저희가 인테리어를 끝났는데 약간 이 페인트 파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와 이제 저희 직원님께서 같이 이제 천장에 페인트 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다치지 말라고 비닐까지 이렇게 잘 쌓아 감아뒀고요. 네, 이건 이제 셀프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현판, 이렇게 저희 예쁜 VDG 로고가 들어간 현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총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죠. 컨트롤 타워 같은 걸 간략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트랙, 이제 카메라를 키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이때 옵티트랙, 네, 모션 캡처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 직원분께서 이제 옵티트랙 슈트를 입고 이제 직접 시연 테스트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까지 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스튜디오와 장비를 모두 구매를 해서 이제 진짜 옵티트랙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 전까지 뭐 준비가 하나라도 안 됐으면 이 소프트웨어를 킬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스튜디오를 조성을 하고 이 모션 캡처 프로그램을 키게 되는데, 이제 모션 캡처 프로그램을 키면은 이때는 12개의 장비가 돼 있어서 12개의 장비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은 잠깐 지나갔지만 소리는 잠깐 끄겠습니다. 네, 잠깐 지나갔지만 이렇게 점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이 점 같은 게 광학식에서 카메라가 추적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직접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 거고요, 동작을. 그래서 이제 옵티트랙을 전부 구매하시고 스튜디오까지 설립을 하셨으면 옵티트랙에 대해서 세팅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먼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뒷면에 보시면은 캘리브레이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카메라를 같은 점을 바라보도록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죠. 파라노멀 액티비티에서 CCTV를 좀 보는 것 같은 장면이지만 사실 이 옵티트랙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마커를 하나 두고 이 마커의 가운데 점에 이걸 맞춰줍니다. 이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보시면 이제 12개에 대한 카메라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천장에 12개의 카메라가 잡히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공간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카메라한테 이 공간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시연자분께서 이렇게 완드를 돌리고 계시죠? 저희가 아까 전에 구매했던 완드가 여기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완드를 돌려주면서 공간을 인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캘리브레이션이 끝나시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샘플이 이렇게 채집이 되게 되고요. 저희가 직접 채집한 샘플인데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공간이 만들어주게 되고 이 오버롤이 엑설런트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 모션 캡처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됐구나 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수평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맞췄던 그 카메라 캘리브레이션과 공간 캘리브레이션을 같이 마지막으로 맞추는 게 이제 스퀘어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춰줍니다. 수평을 맞춰주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공간을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션 캡처 소프트웨어 위에 나오게 되고요. 네, 택배 파스를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 택배 파스를 이용해서 좀 수평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자 자세를 요청드립니다. 이제
이 모델분에게 슈트를 입은 모델분에게 이 37개의 마커를 직접 수작업으로 부착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T자 자세를 하고 있으면은 스켈레톤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켈레톤이 만들어지고 아까 처음 영상처럼 모션을 하면은 그 모션이 이제 아바타가 따라가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유니티를 통해서 모델을 연결할 경우 이제 보셨던 3D 방송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옵티트랙을 통한 유니티 모션 캡처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2부 이렇게 마친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유니티 에셋이나 유니티 프로그래밍을 활용해서 방송을 좀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보여드렸던 로엔님에 대한 방송 화면에 파티클이 올라오던지 아니면 뒷면에 저스트 댄스가 이제 송출이 되고 있었죠. 그런 기술들도 유니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래도 저희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 고개와 뭐 몸은 정말 잘 되는데 표정과 손가락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내 유수의 소프트 센서 글러브 제조업체 필더 세임 측과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몰리센 핸드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몰리센 핸드 장비를 통해서 유니티와 연동을 시켜서 손가락 트래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래도 페이셜 트래킹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유니티 라이브 캡처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직접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센서는 아이폰 내장 센서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폰 내장 센서인 페이스 센서를 통해서 유니티 라이브 캡처로 페이셜 인식까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한 페이셜, 그리고 이제 필더 세임 측과 MOU를 체결한 핑거 트래킹, 그리고 바디 트래킹은 이제 옵티트랙의 모션 트래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환경 조성과 방송 송출에 대한 준비가 끝났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3D 관련해서 과제가 좀 남아있는데요. 일단은 표정이 저희가 좀 다양하지가 않은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정을 바꿀 수 있는 브랜드 쉐이프라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 쉐이프가 저희는 7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페이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40개 가까이 이제 브랜드 쉐이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표정을 좀 만드실 수 있게, 좀 더 실감나는 라이브 방송을 하실 수 있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현재 FBX 파일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VR 챗에 호환될 수 있도록 VRM 파일을 통해서 이제 컨버팅을 할 예정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자택에서도 3D 방송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3D 라이브 커버 테스트, 추후 이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라이브 표본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 이제 현재는 이제 각각 한 분씩에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2분, 뭐 3분 이렇게 쭉쭉쭉 늘려나가는 그런 V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V리지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한 포스트 모템이었고요. 좀 버추얼적이지 않은 발표였는데 좀 잘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스튜디오에 대해서 Q&A를 받을 건데, 뭐 혹시 일부 방송 때 아직 답변을 못 들으셨지만 정말 듣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나님 3D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준비가 착착 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시일을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지만 근시일 내에 제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3D 방송할 때 카메라 무빙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3D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 카메라를 이제 직접 카메라맨 저희 직원분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아직 노하우가 좀 더 쌓여야 좀 더 좀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그 방면에서 굉장히 R&D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칭찬 감사드립니다. VR챗 안에서 팬미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VRM 모델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라이버분들께서 자유롭게 팬미팅 개설 가능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셜 캡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랜드 쉐이프가 7개 정도 있는데요. 이건 계속 디벨롭을 해서 브랜드 쉐이프를 늘리면서 표정 변화가 잘 보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VR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VRM
네, VRM 포맷이 있으면 작업 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3D 스튜디오 관련해서 이제 Q&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분 정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분들끼리 합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아마 VR챗에서의 합방이나 아니면 스튜디오에서의 직접 합방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로에님 3D 치마는 네, 고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많이 투자하시는데 그것을 메꿀 정도로 시장성이 있으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저희 회사의 신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시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VRM에는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델러 분이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저렇게 아마 스프링본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좀 약간 저희 이미 있는 모델을 좀 변경을 해서 합방을 할 경우 그거는 약간 미정일 것 같아요. 이 라이버분들끼리 따로 방송을 켜실 수도 있고 아니면 VD 공식 채널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라이버분들 채널에서 진행을 썼습니다. 처음에 글로벌로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글로벌도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마무리하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네, 당연히 이벤트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속으로 좀 버추얼 이 모션 캡처를 하시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업계에 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술의 공유의 목적으로 좀 진행이 된 포스트 모템이고요. 이 방송은 전부 녹화가 돼서 VLG 공식 유튜브나 다른 채널에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의 어떤 노하우나 시행착오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롤모델 회사는 네, 다들 아시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버추얼 어떤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이제 다른 기업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스튜디오 같은 쪽은 대여 사업도 하시나요? 네, 예정이 있습니다. 네, 예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는 이제 버추얼 분들께 좀 빌려드리는 식으로 해서 3D 모델이 있으신 경우에 저희 장비를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같은 질문이신 것 같네요. 네, 이 스튜디오를 설립을 했으니까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도록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타 버추얼 스트리머 저희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저희 스튜디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3D 스튜디오 관련 포스트 모템은 네, 스튜디오 관람이 어떤 말씀이신 그러니까 견학 이런 거는 현재 안 되고요. 네네, 제가 대여를 해드리는 분께 이제 빌려드리는 식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3D 스튜디오에 대한 포스트 모템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저희가 오늘 공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있는 다른 기업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의 경쟁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다 같이 한국 버추얼이라는 판을 키워나가는 공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질 좋은 컨텐츠를 다 같이 만들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또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기별 혹은 11월 저희가 지금 당장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한번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은 조만간 기회가 될 때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방송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드는 아까 전에 나시아님한테 보내달라고 하셨으니까 나시아님한테 보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햄버거는 언제 옵니까? 햄버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끝나고 내일까지, 적어도 내일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